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영종동 책방 시간이네요. 오늘은 박태건 시인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신가요? 네,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네, 95년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좀 오래됐죠. 네, 원광대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고 또 지역 민회총에서도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시집은 올해 처음 내셨어요? 네, 올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스토리텔링 책은 한 10권 냈는데요. 그간에 논문 쓰고 보고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이 늦어졌고요. 제 이야기를 내는 시집은 처음입니다. 네.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이 등단 4반세기 만에 펴낸 시집이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뭐 이게 짬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고. 네. 네, 뭐 짬은 좀 변명이고요. 네. 그 유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음. 쌓아둔 코끼리 겁니까? 코끼리 네. 유의 원숭이 얘인데요. 코끼리나 원숭이는 되게 조심성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좀 너무 지나친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실수하지 음. 않으려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역 문단의 반응도 뜨거워요. 불꽃문학상 네,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인에게 이상의 의미 뭐 더욱 각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선배들이 문학의 창작의 불씨를 좀 나눠주는 게 이제 불꽃 문학상이라고 들었고요. 음.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받게 돼서 재등단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무튼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종동 책방에서 박태건 시인의 첫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한다. 네. 이 네. 낭독회로 좀 꾸며 볼까 하는데 음. 근데 제목이 이름을 몰랐으면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우리 김친수 시인의 꽃 하면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고 들었잖아요. 네.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전 지금까지 너무 좀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뭐 회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뭐답게를 떠나서 그냥 어떤 거에 규정되지 말고 그냥 제 순간순간 이름을 찾자 그런 음. 거죠. 잊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그런 다짐 같은 겁니다. 네. 제목을 제가 잘못 소개했네요. 이름을 몰랐으면 한다가 아니라 몰랐으면 했다. 예, 이제 네. 후회가 들어있는 거죠. 네. 한다는 이제 미래형이고 네. 했다는 과거에 대한 자신의 그런 후회 같은 겁니다. 안도현 씨는 이제 이 오래 상처를 견디다 보면 감각이 이렇듯 활성화되는 걸까 이런 음. 소감을 남겼더라고요. 네. 예, 잘 써주셨어요. 그 음. 안도현 시인이 예전 전주 사실 때 작업실에 그 저한테 좀 대여를 해주셨어요. 또 좀 음. 이 방이 내가 연어를 쓴 방이다. 여기에서 좀 대박을 나라. 근데 네. 거기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요. 제대로 된 그 시집을 못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거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서름을 견디는 그런 공부들이 문학에 저한테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것, 서름, 서글픔 이런 음. 것들이 느껴질 때 시가 나옵니까? 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도 되게 좀 자신 있고 그럴 때보다는 자기가 좀 낮춰져 있고 아플 때 다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내가 정말 별거 아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까라고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의 네.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유를 담은 진중한 시인의 고백 지금부터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시가 짙다. 네. 네. 좀 이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어떤 시인지 직접 혹시 낭송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몇 편을 드렸는데 네. 짓다가 좋으셨나 봐요. 짓다를 네. 주셨고요. 사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쓴 시예요. 음. 그 시집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제목을 좀 정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제목 좀 지어달라니까 야 짓다로 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네. 근데 짓다라는 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짓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마지막에 좀 썼습니다. 네. 좀 내용 시를 한번 낭송을 좀 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짓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앞에 강물이 흐른다. 모내기 하려고 푸른 강물을 들였나 보다. 마을이 섬이 되었다. 강물 속에는 구름이 흐르고 집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부지런한 손이 있다.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주리라. 네. 이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앞에 강물이 흐른다. 이거 네. 어떤 상황이에요? 예, 모내기 하려면 그냥 땅에 물을 받잖아요. 네. 그럴 때 한마디로 그냥 평범한 것들이 일상이 아주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그러거든요. 아주 일상적인 건데 갑자기 달라 보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갑자기 특별하게 보이면 음. 이제 그게 시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내기 하려고 그 논에 물을 받은 걸 아침에 보니까 되게 번쩍번쩍한 거예요. 네. 햇빛도 받고 그래서 마을이 섬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짓다 뭐 앞서서는 이제 제목을 지으려다 보니까 짓다라고 그건 이제 썼다. 네. 우연인데 근데 글을 짓는 것도 짓는 거고 음. 밥을 짓는 것도 짓는 거잖아요.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이 농부, 밥을 뭐 사람들에게 밥을 전해주기 위해서 요리하는 그런 분들,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종교인이나 시인처럼 세상에 뭔가를 발언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짓는다고 봐요. 제 시에도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 개도 짓잖아요. 음. 근데 남들이 듣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기 책무니까 짓는 거거든요. 저는 네. 언론이나 시인도 끊임없이 자기 책무를 생각하면서 짓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남들이 돌아보지 않아도 네. 예. 짓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시. 짓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 짓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나눌 작품은 좀 짧은 시 같아요. 네. 네. 구름의 틈. 네. 근데 그 참 작자 의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시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네. 특히 중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네. 낭송 부탁드릴게요. 네. 구름의 틈. 구름고래가 꼬리를 탕 쳐서 만든 틈으로 하늘이 파란 숨을 쉰다. 나도 따라 숨을 깊게 들여 마신다. 빗그물이 가문 마음을 빨아올린다. 네. 자, 정말 짧은 시예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네, 짧아서 좋아하나 봐요. 짧아서. 네. 네. 근데 이 지금 구름을 관찰하고 구름을 쓴 건데 평소에도 좀 자주 구름을 관찰하세요? 그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잖아요. 네. 답답할 때 올려다봐요. 음.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비가 그치나라고 하늘을 봤는데 작은 어떤 째진 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파란 하늘이 있고 빛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런 틈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희망을 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사이를 좀 네. 뚫고 내려오는 그런 빛의 공간. 그렇죠. 사실 빛은 하늘에 해는 언제나 떠 있잖아요. 네. 밤에도 해는 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죠. 즉 이 구름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구름 뒤에는 푸른 하늘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믿고 있다면 마치 고향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세상 사는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푸른 하늘은 희망이자 꿈이자 그렇죠. 네.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요. 네. 근데 그 틈새를 만드는 게 구름고래라고 하셨어요. 구름고래가 뭐예요? 그런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뭐 야 떠나자 동해 바다로. 아 네. 예. 고래 사냥이라는 예. 곡인가요? 네. 그 누구나 다 그 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자기가 바라는 게 그 고래인 거고 그 구름은 형체가 없잖아요.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구름 고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구름고래가 꼬리를 탕 쳐서 만든 그 틈. 네. 네. 그 틈으로 빛의 그물 네.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시인께서는 특히 많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런 빛의 공간을 보실 때. 음, 빛의 공간을 볼 때 그 아내가 생각나요. 아내가 저를 숨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 때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이래요. 음. 어,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혼내줄까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든든해요. 그게 저한테 틈이죠. 예, 살아갈 음. 틈이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리셋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마다의 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박태건 시인께서는 아내분. 예, 이 네.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방송용 멘트가 아니신가? 네,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 구름의 틈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다음 작품도 좀 살펴보죠. 다음 작품은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코끼리 무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코끼리 무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책에 네. 그 전설이 있대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상아를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코끼리들이 죽으면은 찾아가는 그런 비밀의 계곡이 있대요. 거기를 음. 코끼리 무덤이라고 한대요. 그 어렸을 때 봤던 게 있고요. 요즘에는 꿈에서 좀 많이 보죠. 상상 속에서. 예, 그 네. 좀 무섭고 좀 그런 꿈을 꾸면 그게 다 코끼리 무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코끼리 무덤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유연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박태건 시인의 코끼리 무덤 함께 듣겠습니다. 코끼리 무덤. 시 쓰다 안 되는 것 모아서 컴퓨터 폴더에 코끼리 무덤이라 이름 지었다. 일생에 한 번 죽을 때가 되어야 찾아간다는 그곳. 반짝 지나치는 시가 있다. 진성이 왔다 간 자리 거대한 뼈들의 무덤에 꿈결한 듯 찾아간 적 있다. 내 컴퓨터 안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별이 지는 무덤이 있다. 쉬 들어가기 꺼려지는 그곳에 무언가 찾으러 간 적이 있다. 네, 자, 박태건 시인의 코끼리 무덤 함께 들어봤는데 일생에 한번 죽을 때가 되어야 찾아가는 곳이네요. 예, 뭐 네. 그런 공간을 전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음. 저는 그 코끼리 무덤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를 쓰다 안 될 때, 네, 그 모아서 네, 이제 컴퓨터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데 그 음, 폴더 이름이 코끼리 무덤이에요. 네, 그 네. 재미로 예전에 젊었을 때 그 폴더 보면은 막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막 새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저는 폴더 이름 짓는 게. 네.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코끼리 무덤으로 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무덤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제 코끼리인 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코끼리는 강하고 크잖아요. 그리고 코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무덤은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좀 이게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 코끼리하고 무덤이 어떤 제가 신성이 왔다 간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그 찰나의 순간에 한마디로 다시 저에게 좋은 시를 줄 것 같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찰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시는 저도 뭐 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인처럼 못 살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떤 시적인 순간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기도할 때는 다 순수해지듯이 그런 신성이 왔다 가면 코끼리 무덤 속에 있는 저의 좀 잘 안 되는 시들도 좀 다시 네.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시집은 이 코끼리 무덤에서 건져 올린 예, 시들인가요? 그런 시들도 좀 있고요. 근데 네. 한 번 좀 안 되는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알겠습니다. 네. 박태근 시인의 코끼리 무덤 나눠봤고요. 자, 다음으로 황태라는 나무. 네. 네. 이 황태라는 나무는 미시리형을 배경으로 하네요. 예, 제가 예전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창작 집필실에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쓴 시라서 미시령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음, 네. 자, 황태라는 나무 먼저 임경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좀 듣고 나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라는 나무. 황태는 설악에서 자라는 나무다. 미시령 넘어가는 길, 인제군 용대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황태. 가파른 겨울바람에 비늘 다 떨어뜨리고 가시만 남은 나무들. 한 놈 툭 끊어다가 한 솥 가득 끓여내고 싶다. 간밤 술에 얼얼한 뱃속,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대는 황태의 손가락이 쓰린 속을 찌른다. 얼음 계곡으로 줄지어 몸을 말리는 저것들. 몸이 더워지면 주저없이 속초바다에 뛰어들 기세다. 말을 버린 것들은 혀부터 단단해진다. 나도 저 나무 껍질 같은 지느러미 하나 갖고 싶어서 산에 정수리를 쓸어내리는 겨울바람에 눈을 부릅뜬다. 네. 황태라는 나무. 여기 황태는 우리가 아는 그 황태인가요? 네, 네. 말린 명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두고 시인께서는 지금 설악에서 자라나는 나무다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네, 그 제가 거기 용대리라는 곳인데요. 거기 덕장이 있어요. 그래서 황태들이 쫙 그 덕장에 매달려 있는데 걔네들이 죽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살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치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를 보면서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 나무는 겨울에 잎 다 떨어뜨리고 바짝 마른 가지로 겨울을 날잖아요. 네. 그 가지들이 다 살아있는 황태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황태를 보면서 나무 네. 같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도 저 나무 껍질 같은 지느러미 하나 갖고 음, 싶어서 음. 네. 저 산의 정수리를 쓸어내리는 겨울바람에 눈을 부릅뜬다. 네. 여기서 지느러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느러미는 이 바다를 유영하는 그런 도구죠.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냥 꼬르륵 하고 그대로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도 물고기는 올라갔다 음, 내려갔다. 그래서 거친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것도 이 지느러미고요. 오로지 물고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지느러미잖아요. 네. 그 물살이 없어도 제가 제 온몸으로 부딪혀서 한번 가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되게 그 나약한 그런 마음들이 또 있어요. 좀 네. 편해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이 지느러미로 이 바다를 한번 헤엄쳐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자, 황태라는 나무까지 살펴봤는데 어느덧 용종동 책방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작품 짧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그 창작 집필실에 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봄에는 정읍에 있었고 지금은 담양에 있는데요. 같이 그 집필하던 어떤 작가가 이제 집필 기간이 끝나서 갔거든요. 나갔는데 되게 서운한 거예요. 날마다 같이 그 동진강변을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실 있을 때 모르는데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서운하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면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 텐데 사실 사람들이 마음 답답하고 허전하고 힘든 건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름 몰랐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썼죠. 네. 근데 이 시에는 멜로디를 붙였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제 시집을 제 후배가 보고 나서 본인도 이제 그런 좀 경험이 있었나 봐요. 이별의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멜로디나 시적인 착상은 그 불현듯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노래를 지었대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영광이죠. 네. 예,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용동 책방 나오셔서 작품 소개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제가 구름의 틈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누구나 그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살아갈 희망이 있다. 아까 그 시를 낭송해 주신 그 아나운서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제 시를 낭송할 때 잠깐 이 바쁜 일상에서 틈을 좀 느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시 낭송 들으면서 이 청취자분들도 시집을 좀 읽으면 잠시 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태건 시인의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집 동네 책방에서 좀 한 권씩 사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박태건 시인이 노랫말을 짓고 헤르츠티어가 멜로디를 붙인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끝곡 띄워드리면서 시인과도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가 남기고 간 것 우체국 택배 박스 한 개 두루마리 휴지